안녕하십니까. 이진우 최상욱의 다시 부동산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보신 내용 삼기 신도시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내용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면 부지런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명쾌한 이야기 해주실 분, 요즘은 가장 핫한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최상욱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셀프 박수. CG를 좀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재밌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아마 최상욱 의원이 제일 목소리를 잘 낼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 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어쨌든 그 기준점은 네. 변곡점은 9.13 대책이에요. 네, 그럼요. 그죠? 9.13 정책이 거의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 라는 주제 갖고 우리 최상욱 의원과 이진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내려가긴 하겠지만 소위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폭락 약간 그런 것도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의 그 판단은 이미 시장이 부동산 9.13 정책에 너무 효율적,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은? 네, 시장 너무 똑똑해요. 저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최 의원도 제 프로그램에 예전 프로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제 이 표현을 잘 쓴 걸 들으셨겠지만 저는 언론이나 SNS의 프레임이 너무 싫어요. 바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예를 들면 분양 당시에 원가로 팔아야 그게 바닥인지, 아니면 기저효과처럼 올랐던 게 다 빠지고 그 기준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프레임이 저는 너무 싫어요. 바닥이란 말 자체가 물론 예를 들면 급등했다 또는 급락했다 표현까지는 맞을 수 있죠. 기준점이 있으니까, 평균 상승률이 있으니까. 근데 바닥 찍었다? 바닥이 어디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시청자나 또는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더 깊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그렇죠. 네.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보강을 하자면은 19년 4월 실거래 가격 중에서 특히 이제 일부 구에서 보합세가 나오면서 전주 대비 가격이 보합세가 나오고 또 급매물이 소진이 되니까 이제 약간 바닥론이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바닥이라는 거는 약간 V자 반등을 전제로 했을 때 밑에 꼭지를 바닥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그게 L자형이라면 계속 그냥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거에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바닥이라는 거는 다시 재상승 이런 걸 전제하고 이제 지금이 바닥이냐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다시 갈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올해 이제 올해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자체는 우리가 평균 소진되는 연간 단위, 그러니까 완전 박살났죠. 그러니까 연간 보통 한 5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2천 가구가 거래가 됐다고 해서 바닥을 찍었다 보합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네, 그게 맞는 게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 2, 3월에 월간 12,000건 주택 거래가 평균적으로 됐고 4월부터 감소했지만 7, 8,000건 되었어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거래 전체로는 전년비 40에서 60% 빠졌는데 아파트 거래로는 전년비 거의 85%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는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4월 돼서 이제 약간 회복해 보이는 것도 기저가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작년 4월 기저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거래가 사실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은 주택의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안 파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안 팔고 계시고 이분들은 뭐 하고 계시냐면은 보유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평균 20%대로 올라왔어요. 원래 10%도 안 됐었거든요. 증여가. 그러니까 거래량도 줄였는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절세 전략을 이미 돌리고 계신 거죠. 네, 절세 전략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되게 합리적인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하는 실수요가 또 있는 건데요. 그렇죠. 실수요는 보통 무주택 가구 1주택 수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1주택 갈아타기? 1주택 갈아타기는 지금 거래가 없어서 안 되니까 1주택인 분들은 계속 계신 거고, 맞아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다 청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시장은 그나마 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청약 제도 자체가 무주택 가구 중심으로 90% 이상이 다 무주택으로 가도록 제도가 작년 9월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주택 가구는 나는 청약도 할 수 있고 구축을 살 수도 있는데 나 청약을 받는 게 좀 더 합리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청약으로 가신 거고, 그러면 무주택은 청약 받고 다주택은 증여하고 있고 1주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그래서 그 제도의 시장이 완벽하게 적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 없는 이런 상태로 그냥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없다면 이제 계속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아까 첫 질문에서 왜 바닥이 아니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바닥이 아닐 것 같냐고 얘기했냐면, 연말에 그 1주택 가구 중에서 비거주 1주택인 분들이 장특공제율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10년 80%에서 15년 30%로 자막 넣어주시고 달라지니까 이제 그게 연말에 약간 매도 물량 후보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랑 종부세 부과가 되면 7월부터 고지서를 받을 텐데 고지서 받고 나서 후행적으로 이제 뭐 증여가 됐건 아니면은 뭐 저가 양도가 됐건 뭔가 액션을 할 분들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실제 눈앞에서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뭐 추가 하락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2주택 이상자의 투매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예,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폭락, 이제 그런 전망은 가능성 되게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제가 부동산이라는 이 직종을 택한 이후에 늘 공급 과잉과 폭락, 폭망은 계속 공존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 의원은 책에서도 얘기하셨고 그 4분면으로 나눠서 기준점을 85제곱미터와 공시가격 6억으로 나눠 주셨는데 네. 지금 아까 우리 전주한 3기 신도시 포함해서 9.13 대책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찍은 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만 다시 여쭤보는데, 그런 85제곱미터와 공시가격 6억 기준으로 4분면에서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분면이 제일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은 그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하신다는 의미는 두 채 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양도세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보유세도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지금 낮은 거의 유일한 구간이 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공시 6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죠. 소형저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소형저가라고 이름 붙였고, 소형저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양도세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양도세율은 지금 정말 싸요. 그 세율 자체가 정말 낮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자산이랑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 있는 양도세율이고요. 그리고 다만 10년 보유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조정지역 이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이지만 조정지역 이외에서는 종부세 비합산이니까 조정지역 이외에 소형 저가주택은 양도세도 낮고 종부세 부담도 없는 주택이 되는 거고, 조정지역 내 소형 저가는 양도세는 낮지만 종부세는 부담은 있는, 보유세 부담이 있는 이지선다를 걸린 거거든요. 그나마 이게 가장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그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소형 고가, 대형 저가, 대형 고가는 투자로 봤을 때는 다 최고 양도세율, 실익이 없다는. 네, 최고 양도세율에 놓이게 되고 또 다 종부세 합산에 놓이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세후 수익률이 실효 수익률이라고 봤을 그렇죠. 때 세후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게 된달까? 그래서 굳이 그걸 왜 투자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예. 그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말, 지금은 뭐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똘똘한 한 채란 말은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저희 선배 전문가가 이제 최초로 쓰신 말인데 지금은 일반 명사화가 됐는데, 최상욱 위원이 생각한 똘똘 그 단어를 쓴다면 똘똘한 한 채는 그러면 조정지역 외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와 공시가격 이하 6억 원 이하를 충족하는 걸 투자가 됐든 어차피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살기가 편해서 견딜만해서 나중에 많이 오른다면 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외곽이에요? 예, 내가 아니면 내곽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리, 직주 접근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에 투자가 됐든 실수요가 됐든. 제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는 부동산을 두 채 안 갖고 한 채로 한 채로 모는 겁니다. 네. 어떤 거로 몰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람은 결국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어디론가에는 예, 예. 그게 그냥 부동산이 좀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예. 특히 세법적으로. 그러나 9.13 이후로 세법적으로 너무 불리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투자하지 말고 그 투자 재원까지 자기 1주택으로 모으는 게 똘똘한 채 개념입니다. 왜 1주택이냐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가장 유리하거든요. 9억 비과세가 문제도 있고. 9억 비과세는 세계 유일한 제도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9억 비과세가 있는데 1주택이 안 된다면 그분은 다른 어떤 투자 대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후 수익률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은 9억까지 올라가는 부동산 자산보다 더 압도적인 상승률을 그렇죠.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소득이든 그게 사업이든 뭐가 그게 설마 비트코인이든 뭐가 됐던 비트는 세금이 없지만, 그래서 1주택까지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1주택을 안 한다는 거가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는 2주택 이상도 너무 유리했었기 때문에 2주택 안 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니까 2주택 한 거죠. 3주택도 안 하는 게 비합리적이니까 3주택 한 거고요. 그러나 지금은 2주택, 3주택 이상부터는 합리의 영역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자기 한 채를 그냥 키우는 거, 키워 나갈 수만 있다면 이제 그게 대형평으로 가더라도 뭐랄까, 그게 이제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투자로 부동산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냉정한 말일 수가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주택은 굉장히 양질의 투자처로 그럼요. 이미 대우를 받고 있는데, 네. 그냥 저희가 그냥 객관적인 거를 받아들였을 때, 다만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이 항상 좋았던 시절은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자산군, 그리고 부동산도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시야를 넓혀서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 완전 열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 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란 주제에서 첫 일성은 시장은 무진장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투자 개념이 됐든 가장 똘똘한 한 채는 1주택을 빨리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로 자산이 축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상이나 너무도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주택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고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진우와 최상욱의 다시 부동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였습니다. 재밌으셨죠? 공부되셨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